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 안내라는 과목을 통해서 종교 철학 분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게 된 장재호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강의실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우선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 상황이 좋아지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날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 특히 신입생이죠. 입학을 했는데 학교도 와보지 못하고 대학생이 된 기분도 즐기지 못하면서 이렇게 한 학기의 절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어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러분 기회가 많잖아요. 이제 신입생이니까 앞으로 대학에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기대를 합니다. 네, 이곳은 제 연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졸업하기까지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거나 하면 이곳에서 같이 학문적인 이야기, 뭐 상담 이야기들 그런 것들 나눌 기회들이 종종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학기에 자연과학과 세계관이라는 필수 과목이 있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제 강의를 듣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학교에 이제 전공 분야가 3개가 있어요. 이제 신학 전공, 기독교 교육학 전공, 이제 종교철학 전공. 예전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이제 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종교철학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는 학부제가 되면서 전공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고 또한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 종교철학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예정된 일정대로 질의응답도 받고 그리고 전 교수님들이 우리 각 3분의 교수님들이 같이 여러분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 처음 보시죠? 이제 신입생분들인데 네,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이제 철학으로 학사학위를 더 받았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제 종교학과에서 종교학 석사, 그리고 종교학 박사, 수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STM 과정 신학 석사를 더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 대학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공부해온 것은 이제 신학 분야로 말하면 이제 조직 신학이 되겠고요. 그 외로 이제 철학, 연세대에서 철학, 서울대 종교학, 철학, 종교학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물론 신학도 계속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제 마지막 박사 학위의 최종 그 전공은 이제 Science and Religion이라 그래서 이제 과학과 신학이 물론 과학과 종교라고 번역이 되겠지만 이 종교의 상당수가 이제 신학적인 토론 위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과 종교, 과학과 신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제 지도 교수님은 이제 물리학자셨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물리학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을 이제 석사까지 더 공부를 하시고 이제 성공의 사제가 되시면서 저희 이제 에딘버러 대학에 와서 신학과 사이언스 앤 릴리전 분과를 담당하게 되셨고 예, 저는 그분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현재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종교철학분과의 조교수이고요. 오기 전에는 명지대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제 혹시 제 공부한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링크를 좀 걸어놨어요. 이제 이것은 제 에딘버러 대학 홈페이지에 몇 번에 걸쳐서 좀 기사가 좀 나긴 했었어요. 거기서는 그 대학 박사 과정 중에 피콕 프라이즈라 그래서 그 이제 피콕이 과학과 신학 분야에 굉장히 그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이제 큰 영국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번씩 큰 학회가 열려요. Science and Religion Forum이라고 하는 학회인데 여기서 이제 매년 한 명씩 논문상을 수상을 하는데 마침 네, 그 논문을 냈다가 그 논문상을 받아서 가서 논문 발표도 하고 상도 받고 그랬더니 학교 홈페이지에다가도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동문회보 1년에 한 번씩 나온 동문회보에도 자랑스러운 동문 해가지고 소개가 되고 했었습니다. 제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제 박사 학위 논문은 이제 그 에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을 중심으로 사이언스 앤 릴리전 포럼이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학회이고 그리고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 유럽 지역에서 각 나라를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에셋이라고 부르는데 European Society for the Studies, Science and Theology 이 약자일 건데 그러니까 과학과 신학에 대한 유럽 지역의 컨퍼런스, 유럽 지역의 소사이어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이제 폴란드 우츠라는 도시에서 열렸는데 그때에도 제가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 그 논문이 책으로 나왔어요. 저쪽에 있는데 책으로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책으로 출간이 됐고 그리고 이제 2018년이었죠. 2018년에는 제가 2017년 말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 분과에 제출된 논문들에 대해서 논문상을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낸 논문이 여기 그 박사 논문이 그 뽑혀서 그 작년 2018년에 여기 가서 논문도 발표하고 상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개인이 이제 그 쓸데없는 제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분과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학교 오면서 작년 말에 과학과 신학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아직 제가 활동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좀 바쁘고 지금 아이들도 둘 다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리고 가정적인 일들과 또한 학교 보직 맡은 일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활발하게 활동을 못 하는데 이제 조만간 여러 가지 세미나들도 좀 하고 여러분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이 연구 모임도 좀 하고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종교 철학 여러분 아직 신학
신학도 잘 모르죠. 이제 신학교 처음 오니까 신학이 뭘까? 그런데 종교 철학하면 굉장히 더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철학 뭘까? 종교라는 말은 알죠? 그리고 기독교도 종교의 종교로 나눠지고 또 철학도 뭐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과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철학이라는 교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리라는 교과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안 배우진 않았어요. 아마 다른 교과에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의 고대 철학, 뭐 중세, 뭐 간략하게라도 어떤 과목에 들어가서 아마 좀 배웠을 텐데 깊게 공부하지는 못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종교 철학이라는 것에 대한 첫 시간에는 이 종교 철학, 종교가 뭔가, 종교학이라는 뭔가, 또 철학이라는 뭔가를 짚어주는 선에서 첫 강의는 좀 간략하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이제 연세대에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수영을 좋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영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아침마다 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런데 수영을 같이 하는 아주머니 같은 클래스 아주머니께서 학생은 무슨 공부해? 물어보길래 예, 저는 철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내 관상 좀 봐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철학한다라고 하면 이게 관상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나라고 했던 거죠. 왜 그럴까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관상 보고 이름 지어주고 하는 데들이 다 철학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름들이. 그래서 철학하면 관상 보고 점 보고 이름 지어주고 뭔가 그런 거가 철학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철학은 모든 학문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이제 논리적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학문입니다. 나는 뭐 이 학교에 신학을 공부하러 왔다. 철학에는 관심도 없다. 여러분 철학을 잘하려면 신학을 잘하려면 철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종교 철학이라는 게 무엇이고 여기서 뭘 배우고 하는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종교 철학을 이제 존 힉 같은 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종교에 대한 철학적 사고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종교 철학이 뭐냐? 종교에 대한 철학적 사고다. 말은 맞지만 뭐 다른 그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주지는 않죠. 네. 근데 맞는 말이죠. 종교에 대한 철학적 생각해 보는 종교 철학이겠죠. 피터슨 외에 여러 가지 공저한 책에 보면 종교적인 믿음들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들을 분석해보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같은 경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을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주는 시도가 종교 철학이다. 네, 나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거는 특정 종교에 대한 변증 학문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교들에 대한 현상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지는 목회자 양성을 하는 그 부분에서 가르쳐지는 종교 철학적인 내용들은 이제 기독교적인 변증 학문 성격도 띠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종교 철학이라는 말 안에는 이제 그런 의미는 없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철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철학이 뭘까? 철학이라는 말, 영어로는 philosophy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단어가 이제 필리아랑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인데 그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love of wisdom이에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존재, 지식, 가치, 이성, 마음, 언어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의 근원, 우리가 아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우리가 마음의 문제, 언어의 문제. 사실 철학은 다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사실 다 건드린다는 게 말보다는 모든 학문이 철학에서 분화되어 나갔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의 과학도 과학과 철학은 전혀 다른 것 같죠. 과학적인 건 뭔가 실증적인 것 같은데 철학은 뭔가 말로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예전에도 과학도 다 철학의 한 분과였습니다. 분과라기보다 하나의 속성이었죠.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철학자를 보면 다 과학자들입니다. 피타고라스 수학자죠.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많은 그 철학자로 알려졌던 철학자로 알려진 사람들 다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신학분과라고 하는 것들도 다 이제 철학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 지식, 가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걸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철학이었는데 이 철학에서 갈라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 세계를 좀 더 면밀하게 보는 학문들은 이제 자연과학으로 분화돼 나가고 이제 신적인 것, 초월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학문들은 이제 종교로 갈라져 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수학, 무슨학 그러면서 철학에서 학문들이 이게 다 파생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 갈라져 나가고 껍데기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모든 학문들의 기저가 되는 학문인 거죠. 모든 베이스를 깔고 있는. 저는 이런 기억이 나요. 이제 신학교 처음 왔는데 그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입학식 하면서 뭐 상도 받고 뭐 이렇게 뭐 할 때마다 앞에서 총장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무슨 쌍창을 수여합니다. 감려신학대학교 총장 아무아무개 철학박사 아무아무개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되게 의문이었던 게 아니 신학교인데 왜 교수님들이 다 철학박사지? 신학박사가 아니고 좀 이런 게 의문을 품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아직 입학식을 안 해서 모르나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저는 종교 철학 교수긴 하지만 신학과 교수님들도 대부분의 학위가 다 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왜 저분들은 왜 철학으로 박사를 받았을까? 이렇게 막 고민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철학 박사 학위도 닥터 필라소피라는 것도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는 학위가 아니에요. 논리적인 글쓰기, 학문적인 논리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받은 모든 학위는 다 철학 박사입니다. 물론 이제 과학분과의 뭐 실험이나 아니면 다른 분야로 해서 다른 그 학위 명칭이 나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린 좀 바꿨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바꿔 좀 오래좀 됐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종교학과도 다 철학 박사로 나갔는데 이제는 종교학 박사라고 해요. 그리고 다 박사를 이제 한국 명칭만 바꾼 거예요. 영어 명칭은 다 철학 박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에서 주는 종교학 박사 제가 예전 다닐 때 기준으로 그때 명칭이 어떻게 나갔냐면 Doctor of Philosophy in Religion 이렇게 나갔어요. 종교 분야에서 받은 철학 박사. 만약에 언어학 박사다. Doctor of Philosophy in Linguistics 이렇게 나가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혹시 바뀌었는지는. 그 말은 이제 그 논리적으로 내 논지를 세워서 그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견을 전개하고 그럼으로써의 받는 학위들은 철학 박사 학위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수여가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가치나 좀 개념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철학을 구분해 본다고 하면 철학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먼저 대상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
종교를 대상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그럼 종교 철학이겠죠. 과학을 대상으로 철학적인 사고를 한다. 과학 철학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과학하고 철학하고 전혀 다른데? 아니에요. 과학에도 분명히 그 밑바탕에 과학을 이루는 철학적인 사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과학 철학자들이 좀 있는데 과학자가 있고 과학 철학자들이 있고, 그렇죠? 과학에 대한 것들을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학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법 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이 있으면 법을 이루고 있는 토대, 논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겠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갔을 법한 인생 철학이 여러분의 인생을 철학적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 인생 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신학교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목회 철학이라는 말도 종종 써요. 그래서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도 하죠. 그러면 나는 목회를 하지 철학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목회에 뿌리를 두고 내가 목회에 뭔가를 기준으로 삼느냐, 내 목회에 그 근간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로 답변을 할 거예요. 이게 목회 철학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대상에 다 붙여가지고 철학적인 사고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외로도 수없이 많겠죠. 모든 학문 분야에 다 철학적인 기반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대를 통해서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그 옛날에 이제 고대 시대에 고대 철학들이 있겠죠. 우주의 근원 어딘가? 그러면서 물인가? 탈레스처럼 뭐 불인가? 뭐 우주의 근원은 수인가? 뭐 피타고라스처럼 막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낳았던 그 고대 철학들이 있겠고, 지금으로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과학적인, 자연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 철학. 중세 철학 하면 이제 많이 이제,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았긴 하지만, 중세 철학. 그리고 현대 철학. 현대 철학도 여러 분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뭐, 언어를 가지고 하는, 뭐, 언어 철학, 뭐, 분석 철학. 이런 현대에 많은 그런 철학적인 그런, 이렇게 시대를 나눠서 철학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을 통해서 또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서양 철학이다. 서양이라고 하면 그쪽 우리는 이제 뭐 유럽이나 뭐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어쨌든 서양이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실존 철학, 분석 철학, 뭐 실용주의 철학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네. 그리고 서양 철학이 있을 반대로 이제 동양 철학이 있겠죠. 서양과 동양. 우리 이제 아시아 이쪽 입솔 계통의 동양 철학이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동양 철학을 영어로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동양 철학 하면 그냥 뭐 이스턴 필로소피, 뭐 오리엔탈 필로소피. 저는 그래서 제 박사 논문에 동양 철학적인 내용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학 제 논문에는 이제 과학, 동양 철학이 같이 엮어서 이제 신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는데 동양 철학이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논문에다가 Eastern Philosophy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저 지도 교수님, 영국인이죠. 지도 교수님이 Eastern Philosophy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당연히 동양 철학이면 이스턴 필로소피인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사고가 다르구나. 이들한테 이스턴의 개념은 어디냐면 이스턴의 개념은 유럽에서의 이스턴이더라고요. 유럽에서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를 배우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게 되는데 동방교회가 동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시아나 이런 걸 전혀 말하지 않아요. 유럽에서의 동쪽이에요. 동방, 이스턴 처치나 그래서 동방교, 서방교 나눠질 때에도 다 유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턴 필로소피라고 하면 동유럽의 철학인가? 이렇게 다 아니겠지만 잘 아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스턴 필로소피 사실 이스트나 웨스트냐는 되게 모호하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는 동쪽이지만 누구에게는 서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트, 웨스트 나누는 게 굉장히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동양 철학 이들 얘기할 때에는
항상 East Asian Philosophy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는 철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적인 구분으로 해서 동양 철학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인도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난 그 철학들은 이제 인도 철학 그 안에 뭐 이제 불교 철학도 같이 있겠죠. 뭐 굉장히 비슷하니까 거기서 같이 태동되어서 나왔고. 그렇다면 우리는 없냐? 우리도 한국 철학이 반드시 있죠. 우리 한국 철학이 있죠. 한국에서 태생된 철학적인 사고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뭐 실학도 그렇겠고, 많은 사실 유학 유교의 유학도 꼭 우리가 중국하고는 같진 않죠. 우린 나름대로 뭐 이기론도 발전을 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한국의 한국 철학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 이제 실천을 강조한 측면에서는 이제 윤리학, 미학 나눠볼 수 있겠고, 이론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형이상학, 인식론, 논리학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데 내용은 잘 모르겠죠.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서 기회 될 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형이상학은 다시 존재론 그리고 우주론, 존재에 대한 근원, 우주에 대한 것들, 또 신에 대한 것들, 신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분야이고 너무나 깊고 넓어요. 그래서 철학자라 그래서 이 모든 철학을 다 꿰뚫을 수는 없어요. 물론 신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종교 철학은 이 종교 철학은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을 다룬다. 대상으로는 종교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이어서 종교란 무엇일까?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너무나 많잖아요. 기독교를 다 이해하기에도 너무나 폭넓은데 모든 종교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폭이 넓지만 간략한 선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종교를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제 옥스퍼드 사전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초인간적인 능력, 특히 순종과 경배를 들어야 하는 인격적인 신이나 여러 신들의 능력에 대한 인간들의 인정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윌리엄 제임스 같은 유명한 학자는 각 개인의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와의 관계 속에서 홀로 겪게 되는 느낌과 행동, 그리고 경험이다. 신성한 것, 거기에 대해서 경험하는 개인의 느낌, 행동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쭉 한번 여러분 들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파슨스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일련의 믿음, 의식, 그리고 성직과 조직 등의 종합 체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나흐는 인간의 이성적, 육체적 기능의 자유로운 활동을 속박하는 양심의 체계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되는 양심의 가책, 뭔가를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이런 양심의 소리들을 듣게 되는 거죠. 매튜 아널스는 감정에 의해서 고무되고 점화되고 밝아진 윤리이다. 얘기를 했고요.
허버트 스펜서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능력이자 현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능력, 그리고 신의 현현 같은 우리의 임재에 대한 인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TL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경신이라고 부르는 신을 공경하는 이라 부르는 우리의 순수하고 경건한 우리의 모습, 상태를 얘기를 했습니다. 브래들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측면을 통해 선의 완전한 실제를 표현하는 시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임스 마티노는 영원히 살아있는 신, 즉 우주를 다스리고 인류와 도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신의 뜻과 의지에 대한 믿음이다. 전 우주를 다스리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신의 뜻, 그거에 대한 믿음. 그리고 피터슨과 공저한 여러 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궁극적인 실제자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믿음의 행위와 경험들의 집합이다. 궁극적 실제자,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자라는 말은 앞으로는 철학적인 용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어떤 그 궁극적, 그러니까 최고의 뭔가의 기반이 되면서 뭔가를 초월하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어떠한 존재자, 신에 대한 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형성된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믿음과 행위와 경험들의 집합으로 종교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의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죠. 다 달라요. 그래서 종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문화적, 지역적,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가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명확하게 정리하는 건 힘들고 사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종교에서의 그 신에 대한 모습들 묘사도 다 다르고 그리고 종교 행사 의식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래도 대략 이렇게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이 정도로 정리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좀 나눠봐야겠네요. 그러면 왜 종교 철학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종교 철학과 혹은 종교 철학 전공 이것은 감신대에만 있습니다. 모르겠어. 전 세계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국내에서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유일해요. 종교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서울대 제가 공부했던 서울 종교학과가 있고 서강대에도 그 종교학과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유사한 전공으로 한신대에는 종교문화학과가 있어요. 물론 비슷한 전공학과들이 다른 대학에 조금 더 있는지는 제가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종교철학과라고 불리는 과 학원 전공은 감신대에만 있다라고 저는 아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 가톨릭 대학교의 신학과 커리큘럼을 보게 됐어요. 보고 나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른 과가 아니에요. 신학과입니다. 신학과. 신학 BA 과정입니다. 신학 전공을 공부를 하면서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필수. 여러분 이제 카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잖아요.
예, 제가 카톨릭 대학교 교수이신 신부님을 좀 잘 알아서 카톨릭 대, 어, 거의 이제 외부인 못 들어가지만 그 교수님 연구실에 교수님 따라서 경비실 통해서 이제 그 카톨릭 대학교 이제 들어가 연구실도 가보고 했었는데 네 어쨌든 우연히 교육과정을 봤는데 대부분들이 여기는 이제 되게 필수로 하죠. 정해진 그 루트를 따라서 쫙 양성해내는. 그런데 1학년 과목을 보니까 이런 과목을 좀 볼게요. 필수 과목입니다. 철학, 개론. 우리도 여러분 2학기 때 여러분 철학사를 배워 2학기죠. 네. 1학기인지 2학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철학사를 똑같이 필수 학점으로 배우고 근데 고대 철학사도 배워요. 철학개론은 정말 아주 개론적인 철학적인 뭐 논리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론적인 수준이라고 하면 고대 철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논리학. 그럼 논리학도 철학인 건 알죠? 네, 철학이 한 분과니까 논리학 그리고 자연 철학. 고대 철학하고 많이 내용도 겹칠 것 같은데 같은 3학점에 자연 철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신학 입문이라는 것과 언어, 라틴어, 그리고 심리학 개론. 모든 과목이 필수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 필수 과목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한 3개 되나요? 여기는 7과목이 전부 다 필수입니다. 필수로 17학점을 듣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철학 과목을 수업을 하더라고요. 1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보면, 이제 중세 철학사를 배워요. 그리고 인간 철학. 인간 철학에서 뭘 배울까 좀 궁금하긴 한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식 철학. 그리고 우리 이제 동아시아의 동양 철학. 그리고 이성과 신앙이라고 하는 철학분과의 과목이네요. 1학년 2학기 때는 5가지 철학을 배워요. 그리고 그 외에는 신학인문, 1학기 때에도 신학인문 2랑 그리고 언어는 라틴어. 그러니까 철학과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철학 과목을 2학년 내내 1학년 1학기 2학기 내내 거의 철학, 언어, 그러니까 신학인문과 언어 빼고는 다 이제 거의 철학 과목인 거죠.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습니다. 뭘 배우냐고 하면 근대 철학사. 여긴 다 필수로만 배우네요. 선택이 없이. 그리고 그 형이상학. 철학분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전에.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배우는 종교철학. 우리 학교 종교철학이라는 과목도 종교철학과 학생들만 배우지 신학 전공 학생들이나 다른 전공 학생은 종교철학을 필수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철학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철학. 와 그리고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굉장히 두꺼운 정말 철학적인 가치가 있는 책인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을 배우는 거겠죠. 토미즘.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 인문과 히브리어와 교육학을 배웁니다. 2학년 1학기도 대부분이 다 철학 과목이죠. 그럼 2학년 2학기를 볼까요? 현대 철학사, 형이상학, 다 철학 문과죠. 윤리 철학, 정치 철학. 대단해요. 철학과도 이렇게까지 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기초 신학과 이제 성경 인문 그리고 성서 그리스어 이렇게 배웁니다. 2학년 때까지 거의 다 지금 철학 과목만 배우게 돼요. 1, 2학년 동안 철학 과목 몇 개인가 볼까요? 너무 많아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거의 뭐 철학 전공 이상의 학생들보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3학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뭐 공간복음, 모세오경 하면서 쭉 신학적인 내용들 다 배우고 여긴 전부 다 필수로 배워요. 20학점. 그리고 쭉 그다음부터 이제 어떤 학문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3학년, 4학년 때 이제 신학적인 공부를 합니다. 저는 이 과목 굉장히 커리큘럼 보고 굉장히 부러웠던 게 여러분 진짜 철학적인 논리와 사고가 바탕이 되면 신학은 그냥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학적인 이해, 논리, 그동안의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 기본 지식이 전혀 없이 거기에 신학을 한다? 여러분 신학적인 사고는 더 깊이도 못 들어가고 이제 그 신학 단편적인 지식만으로 그게 여러분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객관적으로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신은 존재할까? 정말 그걸 어떻게 논증할 수 있지? 그동안의 신 존재 증명을 해왔던 사람들은 누구였고 어떤 반박이 있을까? 그 종교 경험, 신 경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해 보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없이 이런 역사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런 질문들, 호기심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질문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답변도 있고 거기에 또 반론이 있고 또 반론에 반론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철학적인 작업들이 거쳐서 여러분의 신앙과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신학적인 지식들만 암기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누가 뭐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의 논리를 깨잖아요. 여러분 기분만 나빠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편적으로 아는 걸 우기게 됩니다. 남들을 설득하지 못해요. 이거 사실 전도나 선교도 다 같이 맥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독교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사실 삼위일체나 이런 토대를 이루는 그것들도 다 철학적인 논리 위에 서 있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봐. 철학적인 사고가 안 되면 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다 막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니 뭐 다 막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1, 2학년 때는 철학적인 사고와 철학적인 판단 이런 것들 그걸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카톨릭 대학교는 그걸 너무 잘 아니까 1, 2학년 때 18과목이나 철학 과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철학 과목 딱 하나 배웁니다. 철학사. 그리고 여러분이 그 원치 않으면 그 다른 신학과나 다른 기독교학과 전공하면 졸업할 때까지 철학 과목을 하나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1학년 2학기 때 자연과학과 세계관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철학 과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다른 학교는 어떤지. 다른 신학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지 않을 거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게 우리 학교에는 종교철학과 종교철학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종교철학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원하면 이 분과 철학 분과의 과목들을 얼마든지 수강하면서 여러분 학점도 채워가고 여러분 사고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네, 2019학번부터 전공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20학번이니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보면 여러분들은 대학 영어, 글쓰기, 사회학의 이해, 지구촌과 교회, 전공 안내, 이 수업이 지금 전공 안내죠. 소거래 병성 훈련, 예비할 실습. 네. 네, 철학 과목은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여러분 듣게 되고, 2학기에 그 철학 이해라는 과목이 있군요. 철학 이해. 철학 이해라는 과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하게는 철학은 아닐지 몰라도 좀 연계되는 이제 그 자연과학과 세계관이 있고요. 그건 아마 분반 중에 하나 내지 두 개는 제가 가르칠 거예요.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뭐 히라버 교회에서 빼고는 다 선택이네요. 2학기 때는 교회사, 구약, 설교, 신앙공동체와 교육,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조직신학 쭉쭉쭉쭉 신학 전공을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대부분이 200명 중에 120명의 학생이 이제 신학 전공으로 갈 텐데 철학 이해 빼고는 그 철학을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필수로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많이 개설을 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에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 학부에서 그리고 니체와 기독교라는 과목을 했었어요. 신학과 학생들도 많이 와서 이제 수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비슷한 과목들이 이제 철학본과에서 계속 개설이 돼요. 여러분의 사고를 넓히려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관심만 보이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은 감신대가 잘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철학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신학도 종교철학적 배경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물 안에서는 우물에 대해 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이 이렇고 기독교가 이렇고 복음이 이렇다,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만 바라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알아야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의 독특성, 탁월성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조교에서는 뭐라고 구원관을 말하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 얘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내 기독교의 구원관이 뭐가 다르고 뭐가 특별하고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즘은 인도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인도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죠. 만약에 동남아권 간다. 대부분 불교 국가.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는 이제 이슬람에 있죠. 그렇다면 그 종교들에 대한 여러분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 철학 전공 안 할 건데 꼭 전공 안 할 거면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사고는 너무나 편협한 사고입니다. 전공을 하던 안 하던 여러분 반드시 종교 철학은 공부를 해야 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신앙도 종교 철학적인 그 질문들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맞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목사님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듣고, 도대체 그 목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많은 여러분의 내재적인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밖으로 못 꺼내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신앙 없어지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런데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가 같이 들어가게 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 하면서부터는 이제 이것을 말로 표현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런 토론과 이러한 이해와 논증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도 반드시 더 성숙할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면에서 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보나 종교 철학적인 사고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은 세계를 보는 눈, 인간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보다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줘서 여러분들을 존재의 근원, 여러분의 뿌리 이런 걸 고민하게 하고 그리고 윤리적, 종교적인 삶으로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철학이 여러분들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제가 종교철학 전공 교수라 그래서 여러분 다 종교철학과에 와라 이런 식의 그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공을 뭐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같이 종교철학 관련 학문들 너무 좋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종교학 철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물론 저는 네 이제 17년 목사 받은 17년대 대한 감리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목회도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군목으로도 5년 동안 사역을 했었고 유학생 목회, 청년 담당 목회, 부단임 목회도 하고 여러 목회도 해오면서 목사로서
저는 충분히 목사의 입장으로서 이제 종교학 철학들을 계속 공부해 온 거죠.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종교 철학 분과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종교 철학과가 정말 최고의 선택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려고 마음을 먹은 학생들도 종교 철학적인 사고는 여러분의 학문들, 신학과, 기독교육학과의 더 나은 이해와 뿌리, 토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공을 하든지 종교철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신학과, 여러분의 그 신앙과 이런 것에 큰 도움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유일하게 있는 종교철학과가 있는 신학대학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네, 이제 종교철학분과의 세부 전공들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시 얼굴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